기표라고 하고 기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기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얼버무리다 보면 결국 멸망으로부터 다시 수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군주 가슴 속에서 이러한 네 가지의 마음가짐이 분명해야 실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도자급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성들을 못할 일이 없이 아무 짓이나 다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제대로 준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유는 평등한 그 풍토성 풍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말하고 만다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그 왕을 깨우쳤다고 하는 게 유명한 청언어로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나라에는 그 강태공이 처음으로 제나라의 왕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바로 무치우서 치세를 이었다가 제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나라 임금 중에 제환공이라는 사람하고 제경공이라는 사람을 가장 훌륭한 임금을 치고 있는데 그 훌륭한 임금이 되시던 것은 제환공에게는 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승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제경공에게는 안영이라고 하는 여우가 승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지도자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뒤에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고 물으면 즉석에서 즉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관포지교 같은 관종 너무 유명하지만 안영도 대단히 유명해요. 이제 안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그 제경공이라는 사람이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가면은 뭐 노루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잡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하들과 더불어 사냥을 갔는데 산에 입산하자마자 제일 먼저 바위 밑에 앉아있는 호랭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서워서 아직은 불길한 정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강들 옆에 지나 보니까 또 커다란 뱀이 이거 딱 뚫리는 걸 봤어요. 이것도 불길한 정도라 해가지고 그냥 기분 나쁜 상태로 항문했습니다. 와가지고 여미정 안영을 불러가지고 지금 내가 사냥 갔다가 산에 가니까 호랭이가 뚝뚝 들어가지고 또 오다 보니까 그냥 들려서 큰 뱀을 만났는데 이게 제 나라에 혹시 불길한 정도 아니요? 아주 불길하다.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을 좀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영이 그 자리에서 거만 직감 그 지도자하고 많이 쳐다보면서 그냥 직감을 했습니다. 뭐냐면 호랭이가 산에 있는 건 제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건 상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뱀이 유리에 있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건데 이건 상스럽지 않다. 그러면 상스럽지 않은 불쌍한 게 어디냐면 바로 죄와 당신에게 있다고 이렇게 직감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불쌍한 게 있어? 첫째는 거기에 하단에 나온 자만 유선국이 어진 인재가 이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지금 어진 인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지 않소. 이것이 불쌍한 것이지 바로 호랭이가 살아있고 늪에 뱀이 있는 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쌍한 건 뭐냐면 이러한 어진 인물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등용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당신은 지금 불쌍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말이 못해서 그런 인물을 등용하고서도 신임을 못해서 그에게 책임을 맡기지 않는 바로 이러한 그 용량 불입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가 지금 제경공에게는 하나는 불쌍스럽고 이래가지고 그 제왕을 깨우쳐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왕을 보필하는 지금은 뭐 킹메이커라는 소리 많이 합니다만 킹메이커 아무런 얘기 없어요. 지금도 어느 사람 자기가 킹메이커였다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킹매니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영이라든가 반영이라든가 옛날에 얘기에 불과합니다만은 바로 이와 같은
직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남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얘기업치라고 하는 네 가지 정보를 토대를 봤을 적에 혈기 판사가 대중교통 공간에서 성취를 하지 않아. 거기다가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처음부터 도덕대학 계획으로 들어가야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상당히 발전되고 이런 걸로 봐서는 10위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만은 바로 그 청년도 보면은 다 꼴찌에서 허덕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렇게 도의 면에서 인연 면에서 그리고 이러한 질서 면에서 우리가 10위권에 들어가려면 아주 한국을 탈퇴하는 특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됩니다. 아까 김 이사님이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편편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니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하고자 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마르코스 철을 갔대요. 독일에 아니고 마르코스를 갔어요. 마르코스 얘기가 늘같이 신형으로 이 뒤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뭘 보고 지원을 하냐 해가지고 핀잔 맞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독일 가서 지난번에 대통령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독일에서 찾아가고 그런데 지금 거기는 7,105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가 소부족도 안 되는 거 1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모든 종교에게 통용되지 않는 이러한 어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구폭이 정확하긴 하지만 현재 남을 보면 9,700만이 넘어요. 근데 그 GDP는 지금 1,000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147개 신생국 중에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 146위였었는데 지금은 2만 명 되고 146개나라는 지금도 2,000개를 허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필리핀이 왜 이런가 하는 것을 보면 현재가 보니까 피곤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당 사람들이 양극화 현상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의는 현상은 양극화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건 서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호텔 옆에 있는 민간주택은 생실지방에 지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만 참 우리가 이러한 아시아적 근거로 대민족적인 각성이 오늘의 현실을 창출했다고 하면 이제는 아무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위기 불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서 이렇게 나라에는 네 가지 별의질의 팀이 존재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